자, 이제 한번 만들어 볼게요. 페이지는 73페이지고요. 73페이지 클래스 만든다. 디폴트 패키지다. 오른쪽 마우스 누르시고 뉴 해주세요. 다 클래스이고요. 네, 지금 deny 로거 로지 이게 로지 오퍼레이터 example 이게 디나이가 뭐지? 이제 복사해서 붙여넣기 해가지고 내가 뭘 만들려고 그러는지 확인해봐라. 이거 스펠링 틀렸어요? 이게 DE인데 DA라고 써놨네요. DE 좀 이상하더라. 사실이 아니라고 말하다, 부정하다 이런 뜻이죠. 반대 이런 뜻이죠. 반대 이렇게 사용해서 쓸 때 deni라고 하고, 또 거부하다 이럴 때는 이제 deny 됐다 이렇게 얘기를 씁니다. 로그인을 하는데 아이디하고 패스워드가 안 맞거나 그럼 deny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deni라는 용어도 이제 가끔 들으시는데 지가 A가 아니라 E네요. E. 자, 됐고요. 메인 체크해서 코딩 하겠습니다. 피니시 누르고 이제 메인에 맞춰서 이제 이걸 실행하시면 여기가 실행이 되는 거죠. 실행될 수 있도록 하시고요. 자, 불리엔으로 플레이 하자. 이게 불리엔 쓰시고요. 불리엔 쓰시고 플레이, 플레이 하니까 뭔가 플레이 하는 거, 음악 플레이라든지 아니면은 그냥 게임 플레이 뭐 등등등이겠죠. 플레이가 툴이라고 써놨으면 그 플레이가 되겠죠. 플레이 하라고 시켜놓은 거예요. 변수에다가 플레이라고 하면 이제 그 플레이가 된다 뭐 이렇게 쓰시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if 문장을 만들면 if 플레이냐 플레이라고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죠. 플레이라고 쓰시고 그 다음에 시소를 이용해서 이제 플레이를 한다고. 자, 플레이 합니다. 쓰시고요. 그 else를 쓰시면 반대인 거 아시죠? 예, 다 끝나지 않는 if 문장이 끝났다고 끝난 게 아니다. else가 나오면 계속 if 문장이 계속 이어지는 거다. 아시겠죠? 나오시고 그러면 이제 실소를 이용해서 자, 플레이 멈춥니다. 하라고 멈춥니다. 쓰시고요. 지금 현재 플레이는 true입니다. 그러니까 true라는 것은 맞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요 뒤에 있는 바로 뒤에 있는 게 실행이 돼요. 그 밑에 있는 게 실행이 돼요. 그 뒤에 있는 게 실행이 되죠. if는 바로 뒤에 있는 게 아시겠죠? 그러니까 true일 때 실행되는 거, 얘는 false일 때 실행되는 거. 되셨나요? 플레이가 지금 뭐예요? true이죠. 그러니까 true로 있으니까 if 문장에서는 여기에다가 값이 넣어질 때 true이거나 false를 넣어야 되는구나 이런 얘기예요. 연산식이 많더라도 true이거나 false가 결론적으로 나와야 한다 이런 얘기예요. true이거나 false가 나와야 한다. 쓰시고요. 실행하시면 이제 true를 썼기 때문에 플레이 합니다 라고 되어 있겠죠. 느낌표 묻혀서 반대로 한번 해보시면 그 if 문장 하시면서 할 때 그 저장된 변수를 이제 반대로 쓰셔도 돼요. 이때는 이제 요거는 선언이고요. 또 한 번 선언하시면 어떻게 되죠? 오류가 나겠죠. 이렇게 또 한 번 선언하시면 변수 이름 있네. 그래서 마우스를 갖다 댔더니 얘는 duplicate local variable play라는 게 지금 쌍둥이다. 쌍둥이 똑같은 게 위에 있어 이런 얘기죠. 그래서 여기 있는 요게 지금 똑같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여기는 사용을 해서 play라는 놈을 사용을 해서 true라는 것에다가 true의 반대, 지금 play가 가지고 있는 것의 반대로 이제 한번 돌려보자. 느낌표. 그리고 이제 if 문장 마찬가지로 써보시면 실행하시면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멈춥니다. 멈추는 걸로 사용이 되고 있다. 되시겠죠? 이제 true냐 false냐를 이렇게 보시는데 이 느낌표를 붙이면 반대로 된다. 근데 실질적으로 이 플레이 값에 해당되는 것을 그냥 이제 변경돼서 사용하는 경우도 있지만 여기 if 문장 할 때 느낌표 붙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쓰시기도 한데 플레이 느낌표 앞에다가 이렇게 붙여서 그 잘 보시면 얘를 플레이 변수에다가 집어넣고 얘가 true이죠. 근데 느낌표 붙여서 false로 만든 다음에 집어넣고 얘를 이렇게 해서 갖다 쓰는 거랑
우리 플레이라는 변수를 쓰시는 거나 요 값들 이렇게 그냥 쓰시는 거나 똑같다. 아시겠죠? 똑같이 한다. 된다. 이런 얘기. 어떨 때는 보통 이렇게 쓰시고 어떨 때는 그냥 변수에다 저장해서 쓰느냐 되는데 그 값을 2번, 3번 쓰시게 되면 이제 보통 변수에다 저장을 해서 연산을 안 하도록 하시는 게 좋다. 요거 느낌표도 연산이에요. 1은 0으로 0은 1로 만들어서 true를 false로 만들어서 하는 연산이거든요. 아시죠? 연산자예요. 나름 연산자. 되셨나요? 예, 그 2번, 3번 연산하는 것보다 저장을 해놓고 사용을 하시면 좋겠다. 이거는 이제 뒤에 밑에서 한 번만 쓰는 게 아니라 여러 번 쓰인다 이럴 때, 여러 번 쓰일 때 이제 연산을 안 하고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면 좋겠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4치기 연산에 대해서 한번 볼 건데요. 이게 불렌 타입은 해당되는 데이터는 뭐 이 정도면 될 것 같고요. 그 디폴트 패키지 오른쪽 가슴 눌러서 뉴 하시고 클래스 만듭니다. 클래스는 저희가 이제 아리스메틱 산술 아리스메틱 아리스메틱 A인지 지금 이네요. 이 메틱 오퍼레이터 이그젬플 네, 이렇게 지금 메인 체크하겠습니다. 체크하고 넘어가서 피니시 누르겠습니다. 되겠죠? 넘어가서 사용을 합니다. 쓰시고요. 자, 이제 그 int v1 int 쓰고 v1 이꼬로 v2 이꼬로 v3은 5 세미콜론 이 v 이렇게 썼더니 지금 이제 오류나죠? 나오고 있다. 그죠? 그 int1 말고요. int2와 int3 이렇게 2와 3을 위에다가 함께 선언 한번 하겠습니다. 지금 int2, int v2, int v3 세미콜론 예. int 빼야 되나요? int 빼시고 예. 이렇게 쓰시면 예. 선언이 가능합니다. 그 변수 선언해서 그리고 밑에 있는 것도 가능합니다. 밑에 있는 거 연산이 가능하다. 아시겠죠? 네, 이런 건 이제 처음 보시는 분 많으시죠? 그 코딩 할 때 이게 타입이 같으면요. 변수의 타입이 같을 때 콤마를 이용해서 2개, 3개 같은 타입으로 선언할 수 있어요. 콤마를 이용해서. 그러니까 V2와 V3는 같은 int다. 이런 뜻이에요. 아시겠죠? 되셨나요? 네, 같은 int입니다. 그리고 이꼴을 이용해서 한꺼번에 데이터 값을 세팅할 수도 있어요. 이해되시죠? 이꼴을 이용해서. 그래서 5가 지금 이제 시소를 이용해서 V1을 찍어보면 시소 그래서 V1 찍어보시면 이제 5가 나옵니다. 이렇게 5 됐죠? 예. V1 아니라 V2도 찍어보시면 5가 나옵니다. V2도 이렇게 찍어보셔서 실행을 해보시면 얘도 이제 마찬가지로 이렇게 5가 나옵니다. 그 왜 이렇게 되느냐 이런 건데 요거 가능하다 교재 보시면 요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이렇게 들어가고요. 그럼 얘가 5가 되죠. 5가 된 걸 이쪽으로 다시 집어넣죠. 집어넣고 얘를 다시 이쪽으로 집어넣어서 사용할 수 있다. 되셨나요? 네. 이런 거 쓸 수 있어요. 교재를 찬찬히 보시면 이런 게 돼 있습니다. 네, 요게 이제 여기다가 쓰면서 뭐 3 플러스 이게 가능할지 이제 보시면 이런 건 안 된다. 아시겠죠? 제가 지금 뭘 의도적으로 썼을까요? 의도하고 5를 여기다 집어넣고요. 다시 얘를 꺼내서 이쪽에 집어넣고요. 아시겠죠? 얘랑 3을 더해서 8로 만들고 싶은 거예요. 아시겠죠? 8로 만들고 싶은데 그럴 때 이렇게 쓰는 거는 안 된다. 변수에 그냥 담아서 전달 하는 거는 가능한데 중간에 연산식을 이렇게 써가지고 사용하는 건 불가능하다. 이런 얘기예요. 되시겠죠? 이렇게 써서 사용하는 건 불가능하니까 이렇게 쓰지 않고 이제 같은 값을 여러 개 세팅할 때 여러 변수에다 세팅할 때 요거 가능합니다.
가능하니까 이렇게 써가지고 사용할 수 있으시고요. 이렇게 이제 변수에다가 이렇게 한 개의 변수에다 계속 넘겨서 쓸 때도 있는데 타입이 같은데 이 꼴을 계속 쓸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int v4 이꼬로 10 코마 쓰시고요. v5 이꼬로 20 세미콜론 뭐 이렇게 선언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이거는 이제 타입을 int 원래 int가 두 개 이렇게 얘도 int 얘도 int인 거죠. int 선언을 똑같이 두 개 하면서 초기 값을 이렇게 따로따로 세팅해서 사용할 수 있다. 되셨나요? 그래서 이렇게 쓰는 방식도 이제 짜다 보면은 이제 같은 변수 인티저 변수인데 이름이 그냥 1, 2, 3, 4 이렇게 붙어가지고 사용되는 변수들 쓸 때 선언도 같이 하고 초기값도 같이 따로따로 집어넣어서 사용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십니다. 자, 연산을 하는데 지금 한 개 연산을 해볼게요. 이제 V2에서 V 실소로 한번 해볼까요? 실소 쓰시고요. 자, V2에서 나누기 0 써보세요. 네, 0 되셨나요? 네, 쓰셨죠? 원래 0으로 숫자를 나누면 나눠지는 숫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이 나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제 자꾸 뺀다는 얘기예요. 얘가 지금 V2가 지금 5예요. 5가 담겨 있겠죠? 5 맞죠? 그래서 5에서 0을 빼요. 그러면은 몇 개 남죠? 또 5가 남죠? 또 0을 빼요. 그럼 뭐가 남죠? 5가 남죠? 계속 뺀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되셨나요? 이게 끝까지 가죠. 이게 끝나지 않는 네버엔딩 스토리가 되죠. 이런 건 연산 처리를 하면 해준다, 안 해준다? 안 해준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 실행을 한번 하시면요. 문법상 맞아요. 실행하시면, 여기 보시면 메인에서 아리스메틱 인셉션이 일어났어요. 슬래시 나눴는데 바이 제로. 제로로 지금 나누고 있어요. 그래서 5, 6 팍 나버리죠. 바로. 되셨나요? 숫자에서 나누기 0 같은 처리는 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예요. 하지 않으니까 여기서 오류가 난다. 이런 경우 오류가 납니다. 주소 처리할게요. 일부러 오류 내고 싶을 때 이런 코드를 많이 써요. 일부러 내가 여기서 오류를 내서 이제 오류가 잘 처리되는지 안 되는지 보고 싶다. 이럴 때 이제 이런 걸 많이 써가지고 사용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배수 처리. 지금 V3이 4의 배수인지 알아보고 싶어요. 4의 배수인지 알아보고 싶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V3이 숫자가 여러 개 있잖아요. 1부터 막 이렇게 숫자 막 정수만 쓴다 그래도 숫자가 여러 개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4의 배수인지 알아보고 싶어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저희가 이제 4의 배수인지 아닌지 알아보려면 이렇게 퍼센테이지 나머지 0은 나눌 수가 없으니까 이렇게 오류가 납니다. 0으로 나눌 수 없다. 이렇게 오류가 났다. 이렇게 나오시고 얘를 이제 4의 배수인지 알아보고 싶어요. 그러면 이제 4로 나누면 되죠. 나누시고 나머지가 여기 퍼센테이지가 나머지입니다. 나머지가 0이면 이제 4의 배수라고 보는 거죠. 4의 배수입니다. 라고 써놓는 거예요. 써가지고 사용이 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제 지금 실행하시면 4의 배수가 아니죠. 4의 배수가 아닙니다. V3 부분을 이제 찍어서 해보시면 V3가 지금 여기 있죠. 지금 5를 집어넣었죠. 5는 4의 배수가 아닙니다. 출력이 안 돼, 맞죠? 출력이 안 돼서 이제 얘는 4의 배수가 아닙니다를 출력하고 싶으면 else를 써라. else 써가지고 4의 배수가 아닙니다라고 쓰시라. 되셨나요? 네, 써가지고 사용을 해보시면 되십니다. 자, 오버플로우가 가능한 이제 오버플로우니까 범위를 벗어났어요. 범위를 벗어났는지 안 벗어났는지 이런 걸 체크해주는 프로그램을 잘라 그래요. 디폴트 패키지다 오른쪽 마우스 누르시고요. 뉴 하세요. 그리고 클래스 만듭니다. 되겠죠? 만듭니다. 하시고 여기다가 이제 오버플로우 테스트 체크 오버플로우
플로우 이그젠플 메인 체크해 주시고요. 예, 피니시 누를게요. 피니시. 시작은 어디서부터요? 여기서부터 시작합니다. 시작. 근데 얘가 요거 한 개만 있는 게 아니라 요거 이렇게 접어놓을게요. 한 개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것도 있네. 예, 시작하는 게 있고요. 얘는 이제 호출해서 실행되는 메소드를 한 개 만들 겁니다. 퍼블릭 썼고요. 퍼블릭 스태틱이라고 썼어요. 스태틱이라고 썼고 리턴 타입은 인티저고요. int 세이프 애드 더하자 쓴 거죠. 가로 열고 썼고요. 인티저 int left 왼쪽 썼고요. 그 다음에 int right right 썼습니다. 중괄호 열고 중괄호 닫고. 호출에서 지금 오류가 난 것은 이제 여기 보시면 마우스를 갖다 대보시면 this 메소드, 이 메소드는 반드시 리턴돼서 타입, 인티저 타입이 필요합니다. 이런 얘기 써져 있는데 요게 뭐죠? 퍼블릭, 공공의 이런 뜻이죠. 얘는 뭐죠? 스태틱, 고정으로 되어 있는 이해되시죠? 그러면은 이 메인이 올라갈 때 얘도 같이 올라가요. 올라가서 절대 쫓겨나지 않는다. 되셨나요? 되시겠죠? 메인이 올라갈 때 같이 올라가서 쫓겨나지 않고요. 이게 뭐죠? 실행되는 결과에 대한 데이터. 위에 거는 데이터가 없는데 밑에 거는 데이터가 있어요. 있고 데이터의 타입이 무슨 타입이에요? 인티저 타입. 이거를 리턴 타입이라고 얘기한다. 아시겠죠? 여기 리턴이라고 나오죠. 리턴 리절터 타입 인티저로 이렇게 얘기가 필요해요. 리턴 인티저 타입 필요하고요. 이건 뭐죠? 변수의 선언. 여기는 세이프 헤드는 가르고 갖고 있네요. 메소드 앞에 뭐라고 잔뜩 써놨어요. 이거를 메소드의 선언. 아시겠죠? 메소드를 만들었을 때 저렇게 선언해서 쓰는구나. 이런 얘기고요. 가르고 가로과 사이에 데이터를 전달하는 거죠. 인티저 레프트의 인티저 데이터 하나에 한 개, 라이트 인티저 한 개. 되셨나요? 두 개의 데이터를 전달할 거다. 되시겠죠? 코마를 이용해서 이제 두 개의 데이터를 선언합니다. 선언. 되시겠죠? 얘를 쓰려면 이제 인티저 한 개, 인티저 한 개 이렇게 두 개를 전달을 해야 되고요. 한 개는 레프트, 한 개는 라이트 쓸 겁니다. 이게 오류를 없애려면 여기 빨간색 나오고 있는데 리턴을 만들자. 얘는 리턴 스테이트먼트. 리턴 스테이트먼트를 추가하자. 클릭하시면 이제 리턴이 추가가 됩니다. 여기 인티저 데이터인데 인티저로 처음 만나는 변수는 right입니다. right. 그래서 자동으로 만들 때는 이제 맨 처음에 얘가 리턴을 한 개 만들어 주려고 하는데 여기서부터 여기다가 인티저 데이터를 집어넣어야 돼요. 여기 인티저 데이터를 집어넣어야 되는데 이렇게 변수를 보다 보면 여기 처음 만나는 게 right입니다. right. 아시겠죠? 그래서 right 변수를 여기다가 이렇게 자동으로 만들어 주세요. 근데 이제 보편적으로 우리가 쓸 때는 0이다 그냥 이렇게 인티저 타입이죠. 0. 되셨나요? 네. 여기다 쓰거나 아니면 결과를 이제 저희가 만들어 쓰거나 이렇게 해서 사용이 됩니다. 위에 거 스태틱, 메인 스태틱, 얘도 스태틱. 그래야 이제 보여요. 메인이 올라갈 때 얘도 올라가야 얘를 실행할 수 있습니다. 메인에서 세이프 애들을 이제 호출을 할 거예요. 이제 코딩하면서 이쪽 세이프 애들을 호출을 해가지고요. 얘를 실행하게 만드는 거죠. 실행하게 만들어서 쓰려고 해요. 아시겠죠? 예, 그렇게 하려면 메인이 올라왔을 때 메인 메모리가 이렇게 있으신데, 자 OS 자바 그 다음에 메인 메소드가 여기 올라가 있고 이게 세이프 헤드가 이쪽에 올라가 있어야 세이프 헤드 여기 올라가 있어야 얘가 이쪽에 보고 실행하라고 시킬 수 있다. 되셨나요? 되시겠죠? 올라가 있지 않으면 실행할 수 없다. 이런 얘기예요. 스태틱이 그런 의미다. 이렇게 얘가 호출당했을 때 메인 쪽에 실행된 내용을 얘가 지금 호출을 하려면 메인이 실행하려는 시점에서 얘가 보여야 돼요. 보이는 게 메인 메모리 안에 있어야 돼요. 이해되시겠죠? 되셨나요? 안에 존재해야 있어야 한다.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스태틱을 지워요. 스태틱을 지우면 지금 문제가 없잖아요. 문제가 없는데 여기 세이프 애들을 저희가 자 세이프 애드
인티자니까 10,20 이거 가능하겠죠? 세미콜론 이렇게 해서 사용을 하래요. 앞에 아무것도 안 써서 이제 한 것을 호출이라고 얘기하고 호출이라고 얘기하고요. 어디로 가서 실행하라고 시켜놓냐면 여기서 이쪽으로 가서 실행을 해서 해라 라고 이제 호출을 한 거예요. 아시겠죠? 됐나요? 근데 여기 빨간 줄 났네요. 있는데 눈으로 보이는데 있는데 마우스가 됐어요. 그러면 이제 얘가 왜 안 되는지 알려줘요. 왜 안 되는지. cannot make a static reference. static reference는 참조할 수 있는데 non-static 여기 내 스태틱이 안 붙었다는 거예요. 여기 스태틱이 안 붙은 메소드 safe add 같은 것은 non-static이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check over example에서 걔를 참조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참조할 수 없다. cannot make a static으로 되어 있는 참조가 돼야 되는데 스태틱이 아닌 거 여기 non-static이죠. 되셨나요? 스태틱이 아닌 거 참조할 수 없다. 되셨나요? 네, 그래서 지금 메인에서 바로 참조를 시키려면 여기도 스태틱이라고 이렇게 붙이셔야 돼요. 자, 얘도 쓰시고 여기다가 스태틱이라고 붙이면 스태틱이라고 붙이는 순간 이제 오류가 사라졌죠. 오류가 사라졌다는 얘기는 이쪽에 와서 메인부터 실행을 하는데 여기 호출이라고 얘기하고요. 뒤에 타입이 선언이 아니에요. 호출 사용한다. 이쪽으로 가요. 데이터는 이렇게 전달이 된다. 12 전달이 된다. 되셨나요? 그리고 여기 처리가 다 끝나면 리턴해서 이쪽으로 다시 돌아온다. 되시겠죠? 돌아와서 사용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되셨나요? 네. 예. 여기 보이드라고 쓰면 돌려주는 게 없어요. 그래서 리턴을 안 쓰는데 리턴을 써도 돼요. 리턴 여기서 리턴 쓰고 세미콜론 찍으시면 여기서 이제 원래 맨 마지막에 이렇게 리턴을 썼어요. 다 써야지 오류가 안 나는 걸로 했는데 그 맨 마지막에 리턴은 그냥 있는 거잖아. 그냥 여기 보이드라고 하는 경우 아시겠죠? 네? 보이드라고 한다면 맨 밑에 리턴은 꼭 있어야 되는 거잖아. 그죠? 그러니까 요거를 생략하는 거죠. 생략할 수 있다. 이런 경우에는 이 경우에는 생략 못한다. 왜죠? 여기 int라고 데이터 int 내놓으라고 시키잖아요. int는 보이드가 아니에요. 없다가 아니니까. 그래서 여기 리턴 그 다음에 int 숫자를 집어넣어야 합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되시겠죠? 그럼 이제 얘를 어떻게 썼나 한번 볼게요. 어떻게 썼나? 야, try부터 이렇게 try 시도하자. try 시도한다. 중괄호 열고 중괄호 닫고 그 여기에 들어가 있는 거를 이제 우리는 정상 처리라고 얘기합니다. 정상 처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정상적으로 처리될 내용을 시도하는 거죠. 되시겠죠? 정상적으로 처리할 내용을 시도를 해요. 그 뒤에 캐치가 있습니다. 캐치 있으시고요. 그 다음에 가로 열고 거기다가 arithmetic 이거 컨트롤 스페이스만 누르면 컨트롤 스페이스만 누르면 arithmetic exception 이렇게 나오죠. 네, 이거 내가 짠 게 아니기 때문에 아시겠죠? 남이 라이브러리로 등록해 놓은 거는 다 이렇게 자동적으로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arithmetic 이렇게 exception 쓰시고 뒤에다가 2라고 썼습니다. 가로 열고 가로 닫고 전달이 되는구나. 뭐가 전달이 됩니다. 중괄호하고 정하고 처리문 여러 개인데 캐치 쪽에 뭐가 캐치를 당해서 얘가 타입 앞에 있는 게 arithmetic 타입 2 얘가 변수 이름 누가 변수에다가 값을 넣어주는 거나 이렇게 값을 넣어주면 이걸 갖다가 쓸 수 있구나. 되셨나요? 얘 데이터 타입은 arithmetic exception이라는 데이터 타입입니다. 되시겠죠? 예, 처리의 원리는 try에서 처리되다가 산술적인 예외가 발생이 되면 얘가 요 오류가 나는 예외가 발생되는 오류가 난 부분에서 arithmetic exception을 만들어요. exception을 만듭니다. 타입으로. 아시겠죠? 되셨나요? 만들고 이쪽으로 전달을 해주는 거죠. 여기 전달을 합니다. 되시겠습니까? 네. 되시겠죠? 전달합니다. 전달된 데이터를 가지고 어떻게 처리할 관계를 씁니다. 자, 그럼 정상 처리는 어떻게 하냐? int 내가 지금 int 리절트라고 어디 만들어 놨어요. 여기는 이제 이꼬르 safe add
세이프 밑에 있는 여기 세이프 에드 인티자라는 세이프 에드 썼고요. 그 앞에는 0000 있고요. 뒤에 거는 마찬가지로 0000 이게 한 개 더 있나?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이다. 한 개 더 있네요. 00 이게 맞죠? 네, 이게 나오고 뒤에도 이렇게 세미콜론 찍을게요. 이거면 됐죠? 더하자. 02, 둘, 넷, 여섯, 8개. 8개 맞죠? 9개예요? 네, 9개. 9개. 앞에 있는 거는? 앞에 있는 거 9개? 둘, 넷, 여섯, 여덟, 9. 그러네요. 9개. 20억. 그러니까 두 개 더하면 20억이 40억이 돼버리기 때문에 이게 인티저를 넘어간다 이 얘기죠. 그게 오버플로우가 생긴다 이렇게 쓰기 위해서 이제 작성을 한 것 같고요. 되셨죠? 자, 이렇게 쓰시면 어떻게 발생이 되냐? 지금 보면 요 문장을 볼 때 뭐가 먼저 실행이 될까요? int 선언한다. 리절트를 선언해. 변수 선언합니다. 타입이 무슨 타입? 인티저 타입. 아시겠죠? 타입 이렇게 해두시고 그 다음에 이꼴이 있네요. 오른쪽 걸 잘 정리해야 되죠. 이렇게 오른쪽 걸 잘 정리해서 되셨나요? 지금은 리턴 0이 나오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지금은 0을 이쪽으로 이렇게 집어넣는 거예요. 아시겠죠? 얘를 호출하면 무슨 타입의 데이터가 나온다? 인티저 타입의 데이터가 나온다. 그러니까 인티저로 집어넣는 거는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 지금 현재는 0이 나오고 있죠. 0. 되시겠죠? 0이 나오고 있어서 이제 자 이렇게 돼 있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white가 0보다 크면 뭐 체크를 하고요. 그 다음에 그렇지 않으면 0보다 크지 않고 적으면이죠. 적을 때도 이제 체크를 체크를 해서 더해가지고 이제 하는 것을 써보자. 이렇게 오플로 써보자 이렇게 썼는데 설명을 합니다. 요거 리턴 0을 리턴하는 건 아니죠. 0을 리턴하진 않아요. 그 밑에 있는 거 여기 위치 실행하다가 이 밑에 가서 실행해라 라고 이제 써놓은 거죠. 그러니까 요 밑에 있는 거 코딩 이제 작성을 해야 되는 거죠. 다시 설명해 드려요. 요게 정선 처리인데 메인부터 시작을 하죠. 밑으로 내려갑니다. 그 int result 선언된 게 있네. 그죠? 선언하는데 이 꼴이 있어요. 이 꼴. 그러니까 오른쪽 꼴 잘 정리해서 숫자 한 개로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왼쪽에다 저장을 한다. 이 꼴이 그런 뜻이니까 요거부터 정리를 하러 가야 되겠죠. 이걸 호출이라고 한다고요. 그럼 어디로 간다고요? 이쪽으로 간다. 세이프 에드 쪽으로 간다. 되셨나요? 이때 값을 넣어주는데 여기도 20억, 여기도 20억. 아시겠죠? 값을 넣어줘서 사용을 한다. 그리고 이제 이쪽에 이제 실행이 되는 거죠. 여기는 잠깐 멈추고요. 이제 실행을 해요. 실행을 하고 결과를 인티저로 나오는 거죠. 여기에 값이 인티저니까 여기에 리턴 돼 가지고 인티저 타입의 데이터가 이쪽이랑 대치된다. 아시겠죠? 인티저로 된 거를 다시 이쪽으로 집어넣는 거죠. 집어넣어서 실행을 하자. 이렇게 된 거예요. 이해되시죠? 네, 실행합시다. 이렇게 뭐야? 그럼 이제 리턴 0을 쓰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이쪽에 실행되다가 여기가 밑에 여기 1번 여기에 실행 처리되는 게 여기 1번 처리되다가 이제 세이프 에드 쪽으로 와서 실행해서 이쪽으로 와서 실행이 됩니다. 되게 돼 있고요. 여기 보시니까 if 문장 한 개 있네요. 네. 자, if 썼고요. 가로 열고 닫고 write WRI 이렇게 커져로 스페이스바 누르면 write가 나옵니다. 0보다 큰 경우 0보다 큰 경우 중괄호 열고 중괄호 닫고 이렇게 처리를 하자 라고 써놓은 거고요. 처리를 합시다. 크지 않으면 else를 써놓은 거죠. 그래서 if 다음에 크지 않으면 else가 나오면 끝난 게 아니다. 이렇게 큰 범위로 봤을 때 else,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썼고요. else. 그러니까 0보다 큰 경우와 작은 경우. right가 0보다 크다는 얘기는 양수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여기는 양수인 경우 처리. 그 밑에 있는 거는 음수인 경우 처리겠죠.
처리를 한다. 되셨나요? 네, 처리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if 문장에 의해서 요 밑에 if문 안에 if가 있어요. 양수인 경우에는 if가 서 있는데 그 if라고 쓰시고요. 가로 열고 씁니다. 이제 left 썼고요. left가 크다. 뭐보다 크냐면 이제 여기 보시면 그 인티저 대문자입니다. 인티저 이렇게 인티저 네 크다. 네, 맞아요. 예, 크다 맞아요. 예. 인티저가 있습니다. 인티저 이렇게 쓰시면 될 거예요. 인티저 점 쓰시면요. 거기에 max라고 쓰시면 max 밸류가 있습니다. 최대 큰 숫자. 최대 큰 숫자가 여기 나오죠. 여기 21, 47, 뭐 저쩌고 이렇게 나옵니다. 이클립스가 다 알아서 해줘요, 그죠? 최대 큰 숫자, 최대 큰 숫자 쓰시고요. 그 다음에 빼기 라이트를 해봐라. 빼기 라이트. 예, 요게 먼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먼저 연산이 돼야 된다. 아시겠죠? 원래는 그냥 내비둬도 산술 연산이 먼저 우선 연산이에요. 산술 연산이 우선 연산이 된다. 되셨나요? 네, 이렇게 되시고요. 자, 여기 이제 설명을 할게요. 자, 레프트가 더 커요. 큽니다. 레프트가 더 큰데, 그, 인티저를 표시할 수 있는 건데, 여기 앞에 대문자네요. int가 아니에요. 소문자 int가 아니죠. 되셨나요? 앞에 대문자니까 이거 뭐라고요? 이런 걸 뭐라 그런다? 앞에 대문자로 나왔어요. 그죠? 예, int 소문자가 아니에요. 그죠? 소문자가 아닙니다. 대문자로 나왔어요. 이해되시나요? 대문자. 맞아요? 네, 대문자입니다. 대문자에 해당되는 것을 저희는 이제 클래스라고 얘기하죠. 썼으니까 얘가 클래스일 거다. 그 integer 이렇게 이제 클래스일 거다. 내가 짠 거 아니죠? 우리 자바 배우고 있으니까 자바 도큐멘트 가셔야 되겠죠? 갑니다. 자, 자바 API 도큐멘트. 지금 임포트가 없는 걸 봐서는 java.lang예요. java.lang lang이고요. 지금 클래스 이름은 인티저입니다. 이렇게 대문자 i. 얘는 왜 나왔지? 예, 인티저입니다. 대문자 i. 이해되시겠죠? 대문자 i에 해당되는 인티저가 그냥 있고요. 그러면 이제 여기는 i 쪽에 뭐 이터러블이 있는데 인티저 없죠. 밑에 눌러가면 여기 인티저라고 있습니다. 인티저 보이시나요? 예, 클릭해 보시면 여기 돼 있죠. 거기 보시면 public final class integer. 파이널로 돼 있네요. 그리고 이제 extends 넘버라는 것부터 extends 확장시켜서 만든 인티저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되시겠죠? 예, 이렇게 쓰시고요. 그 안에 보시면 static integer max value라는 게 있어요. 그 안에 점이라는 게 그 안에라는 뜻이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여기 integer 안에 보면 max value라는 게 있어요. 되셨나요? 예, max value라는 게 있어요. 예, 인티저 최대 값입니다. 그래서 여기 max value라는 항목이 있으시고요. max value에 해당되는 게 여기 이제 그 2의 23승 빼기 1 이렇게 해서 거기까지 있다. 그 21하고 어쩌고저쩌고 되는 데까지 표시가 된다. 되셨죠? 네, 거기서 이제 right 오른쪽에 있는 걸 빼봐요. 오른쪽을 빼보면 되셨나요? 오른쪽에 있는 걸 빼보면 그 뺀 숫자가 여기 오른쪽에 있는 걸 빼보면 뺀 숫자가 레프트 부분이 크다라는 얘기는 이거랑 더하면 얘보다 커질 거예요. 이런 얘기인가요? 되셨나요? 이게 수식을 되게 힘들게 써놨는데 실제적으로는 이게 그 부등호가 있잖아요. 부등호 이꼴도 부등호죠. 같다. 되겠죠? 부등호 오른쪽에 있는 거를 왼쪽으로 이렇게 옮기면 플러스가 된다. 되셨나요?
플러스 된다. 이렇게 해서 그 레프트와 라이트를 더하면 이 최대 크기보다 더 커지면 오류가 오버플로우다 이런 얘기예요. 그 수식을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아시겠죠? 되셨나요? 예, 어렵게 써놨죠. 예. 그러니까 얘네들은 어떻게 쓸 수 있냐면 실제적으로는 그 레프트 플러스 라이트 RIGHT 얘가 큽니다.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인티저의 최대수 인티저 점 맥스 밸류. 그러니까 더했을 때 맥스 밸류를 넘어가면 안 된다는 거죠. 맥스 언더바 밸류보다 커요 이런 얘기죠. 밸류 이해되시죠? 예, 더해 크면은 이제 크다면 이런 얘기예요. 그런 경우에 어떻게 하는데 어떻게 하냐면은 여기다 중간에 거 썼어요. 쓰셨고 그 다음에 throws 이렇게 썼습니다. throw 던진다. new arithmetic exception. 그리고 이제 문자열을 한 게 오버플로우 발생됐다고 여기다가 성답에 찍고 오버플로우 발생 뭐 이렇게 써놓은 거죠. 세미콜론 찍어놨어요. 예. 자, 자바가 실행을 하다가 오류가 나면 뭘 한다고요? 입세션을 만든다. 새로 만들어요. 그러니까 new 해가지고 새로 만듭니다. 아시겠죠? 새로 만드는 거를 프로그래머도 새로 만들어 쓸 수 있어요. 그 실제적으로 오류나는 것도 있지만 이렇게 이제 그 두 개의 숫자를 합쳤는데 그게 인티저 범위를 넘어갔어요. 그런 경우에 아리스메틱 산술 연산에 해당되는 이제 오류다라고 만들어요. new 아리스메틱 산술 예외가 발생했다. 이해되시죠? 예, 이런 경우에 더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더하면은 오버플로우가 발생돼서 이상한 숫자가 나와요. 이해되시죠? 이상한 숫자가 나온다. 되시겠죠? 네, 지금 이제 숫자 넣는 거는 지금 이제 큰 숫자를 넣어서 두 개 더하면 이게 맥스 밸류를 넘어가 버려요. 2억 21억 이렇게 돼야 되는데 지금 더하면 40억이 돼 버리는 거죠. 이해되시죠? 40억이 돼서 넘어가 버려요. 그럼 뭐 한다고요? 만들어요. 새로 만들어요. 뭘 만들어요? arithmetic exception. 맨 앞에 대문자 이거 뭐라고요? 클래스. 아시겠죠? 클래스로 만들어서 arithmetic exception을 만들고 그 안에다가 이렇게 문자를 해두고 그 다음에 뭐예요? 던진다. 새로 만들어서 던져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만들어서 쓰고요. 자바에서는 자바가 문법적으로 오류나 처리 중간에 오류를 낼 수 있고요. 오류 나면 이렇게 이제 new에서 예외가 발생이 되고요. 예외가 발생된 거를 처리를 할 수 있어요. 그걸 예외 처리라고 얘기합니다. 나중에 가서 또 배우세요. 예외 처리라고. 두 번째, 저희가 학점이나 점수를 입력하려고 그래요. 점수 몇 번부터 보통 입력을 해요? 0부터 몇 가지 입력을 해요? 100가지. 그 범위를 벗어나면 잘못된 데이터라는 거죠. 이해되시겠죠? 그런 경우에 잘못된 데이터입니다 라고 예외를 발생시켜야 돼요. 되셨나요? 그래서 프로그래머가 이런 경우에는 처리하면 안 돼 라고 얘기를 하는 게 이렇게 작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프로그래머 자바에서 발생된 게 아니라 프로그래머가 안 되는 부분을 정의를 해서 if 문장으로 물어보는 거죠. 이런 경우에 이렇게 발생이 되면 이제 뚜러우 시켜버리자. 썼고요. 자, 그 다음 else 그렇지 않으면 적은 경우죠. 0보다 적은 경우는 이제 작은 숫자에 해당되는 거죠. 여기 0보다 적으면 이제 마이너스 값 처리를 해보자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마이너스 값이면 이제 if 문장 물어봤습니다. if else if left가 적다. 인티저 클래스 인티저 int라는 것 안에 이제 클래스를 만들고요. 점 해가지고 미니 밸류 얘보다 적으면 이렇게 빼기 라이트 이렇게 쓴 거예요. RIGHT. 그 이렇게 옮기면 어떻게 된다고요? 빼기 이렇게 옮기면 더해서 얘가 더 적은 거죠. 적은데 더해봤더니 얘가 이제 미니멈 밸류는 마이너스 21억 이렇게 되는 거죠. 되셨나요? 미니멈 밸류 최소값. 그 인티저 중에서 제일 낮은 값보다 적으면 오류가 난다 이런 얘기예요. 더했을 때.
되시겠죠? 적으면 오리원합니다. 그 해석하면은 된다고 이런 것들은 해석해 보시면 모순 처리를 한다라는 거예요. 이런 경우에는 예외를 발생시켜야 됩니다. 그냥 중괄하고 중괄하고 떨어져 시켜서 한번 해보자. 이렇게 똑같이 오버플로우가 발생했다 라고 써보자. 자, 그렇지 않으면 리턴 더해가지고 이제 여기 중괄 열고 썼을 때 중괄 닫고 여기 있죠? 그러니까 중괄 열고 엄청 많으니까 이런 걸 전부 다 쓰시고 여기다가 써야 한다 이런 얘기예요. 리턴 쓰시고 레프트 더하기 이제 라이트 이렇게 쓰자. 라이트 작성해서 리턴 해보자. 실제적으로 연산을 할 때는 얘가 오버플로우가 안 생길 때만 리턴 할 거고요. 오버플로우 체크하는 프로그램을 여기다 짠 거죠. 여기가 오버플로우 체크 프로그램입니다. 되셨죠? 체크하는 프로그램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연산을 할 수 있도록 하자. 되시겠습니까? 요거를 이해하시려면 메소드와 메소드 호출 그 다음에 그 예외 처리를 아셔야 이거를 이해할 수 있어요. 아시겠죠? 할 수 있는데 지금 저희가 이렇게 여기 레프트에다 뭘 집어넣었다고요? 20억 아시겠죠? 라이트에 뭘 집어넣었다고요? 20억 더하면 40억이 되죠. 40억 아시겠죠? 인티자는 21억 어쩌고저쩌고까지만 이제 저희가 허용할 수 있어요. 최대 크기가 더하면 최대 크기를 넘어간다. 아시겠죠? 넘어가면 어떻게 된다고요? 이렇게 한다고요. 오플로 발생했다고. 되셨나요? 발생했다고 이제 나온다. 이렇게 나오면 던져요. 던지는데 누구한테 던지냐면 나를 호출한 놈. 여기서 호출했잖아요. 호출한 놈한테 이렇게 던집니다. 던지면 여기서 오류가 났잖아요. 그러니까 더 이상 실행하지 않고 트라이 안에 있는 걸 더 이상 실행하지 않고 이렇게 처리하고 이렇게 하는 걸 다 안 합니다. 안 하시고 어디로 가냐면 캐치 쪽으로 갑니다. 캐치 더 이상 실행할 수 없으니까 되시겠죠? 캐치 쪽으로 가서 이제 일을 받아가지고 처리하는 걸로 쓰셨고요. 여기다가 이제 시스템 캐치 쪽으로 가지고 처리를 하면서 시스템.out 프린트에 리절트 여기다가는 이제 연산을 한 다음에 시소 리절트 시소 쓰고 리절트를 찍었고요. 리절트 정상적으로 하면 정상적인 처리라면 리절트가 찍히겠죠. 이제 여기에 20억이 아니라 조금 적은 숫자면 전부 다 찍힐 거예요. 찍히는데 그렇지 않으면 캐시 쪽으로 가겠죠. 캐시 쪽으로 가서 이제 여기다가는 시소 쓰시고요. 시소 쓰시고 그 2점 쓰시면 2점 개인 메시지를 한번 이렇게 찍어보자. 교재에 있는 거랑 좀 다르게 교재에 있는 거는 이제 문자열로 오플로 발생했습니다. 이렇게 찍었죠? 맞죠? 좀 다르게 저희는 개인 메시지 썼습니다. 실행을 해보시면 이게 오플로 발생됐다고 하는데 개인 메시지는 여기에 집어넣은 게 개인 메시지입니다. 여기에 가로 열고 닫고 사이에 요거 집어넣는 게 여기 집어넣는 게 여기 이제 아리스메틱 입셉션에 그 문자열로 저장을 하는 거죠. 문자열로 가로 열고 닫고 하니까 얘가 만들어진 거에다가 저장이 될 수 있도록 만들고 얘를 꺼내서 이쪽에 이제 출력을 한 거죠. 얘를 사용을 해서 그러니까 요거 만들었으니까 요거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는데 얘는 이거 안 하고 문자열을 다시 따로 만들었어요. 아시겠죠? 예, 이런 프로그램은 별로 바람직한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넣어서 만들었다 그러면 그 넣은 걸 활용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예, 활용을 해서 사용하려면 저렇게 2.get 메시지 여기 들어간 게 메시지로 저장이 되는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으세요. 되시겠죠? 네, 이렇게 제대로 만들어냈습니다. 자, 그래서 실행할 때 여기서 밑으로 간다. 요거 하고 그다음에 여기가 이제 큰 이런 범위를 벗어나는 것에 대한 처리를 만들었고 이제 요거 처리인 경우에는 숫자 플러스인 경우에 무조건 이제 연산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연산된 게 이제 범위를 벗어나면 어떻게 처리를 하자라는 것을 지정을 해서 사용을 해볼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